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부합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취득시효부터입니다. 일단 칠판 보시고요. 내용 정리하면 취득시효라는 것은 이제 시효제도, 민법에서 말하는 시효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라는 게 시간이 경과된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효. 그래서 이 시효 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 그러면 자기가 그 시간 동안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권리 행사를 포기했단 말이죠. 그럼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라고 해요. 반면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자예요. 권리가 없는데 마치 자기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리를 발생시키게 하겠다. 이게 무슨 제도? 취득시효. 그래서 시효제도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로 나눈다. 취득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거죠.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증거가 산일한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증거가 산일한다.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다. 그래서 증거가 오래되면 증거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입증 곤란을 구제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입증하기가 곤란해진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태만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있어요. 권리를 자기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리 행사를 태만히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벌이 바로 취득시효나 소멸시효의 문제이다. 자, 종류를 보면 뭐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로 나누죠.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는 그렇고요. 동산 취득시효는 일반 취득시효하고 단기 취득시효로 나뉘어요. 동산 취득시효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혹시나 모르시면 부동산의 취득시효에서 기간만 반 땅 치면 동산 취득시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간만 반으로.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하고 그럼 점유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반면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여기는 없지만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고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등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서나 요약집에서 설명할 때는 요 공연까지는 공통의 요건, 점유 취득시효의 특유한 요건, 등기부 취득시효의 특유한 요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시효 취득의 객체입니다. 어떤 걸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일단 부동산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물론 동산도 시효 취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명의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돼요. 자기 소유물이라도. 또 부동산의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일부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필 토지의 일부만 시효 취득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필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돼요.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도 시효 취득이 됩니다. 점유 취득시에서 분필로 등기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요. 부동산 일부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분필 얘기가 없더라도요. 공물에 대해서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효 취득이 안 되겠지만 잡종재산은 시효 취득이 되겠죠. 여기서 잡종재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일반 재산.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됩니다. 그럼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냐? 어떤 거겠어요? 소유권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리고 시효 취득에 관한 규정은 다른 재산권에 준용됩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시효 취득이 돼요. 그럼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되겠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시효 취득은 점유나 준점유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권은 점유를 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효 취득이 안 되지만 다만 어떻게 돼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요걸 점유로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때 한해서 시효 취득이 되고 전세권 시효 취득 돼야 안 돼요? 되죠? 유치권은 얘는 점유하지만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점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질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고요. 저당권은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요? 점유할 수 없으니까. 무채재산권이나 광호권, 어권과 같은 권리 이런 것들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얘네들은 다만 뭐를
요소로 해서. 준점유를 요소로 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따져가지고 다 뭐 할 수 있다. 점유나 준점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준점유가 뭐라 그랬죠? 준점유? 점유는 뭐고 준점유는 뭐예요? 이거는 물건을 사실상으로 뭐 하는 거죠? 지배하는데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라면 준점유는 물건이 아니라 뭐를? 권리를 사실상으로 뭐하여? 행사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쇼핑몰 아이디가 있다. 예? 그 비번이 있다. 근데 여러분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해서 주문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를 말해요? 채권이라는 것을 사실상으로 행사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아이디가 아닌데 나 타인의 계정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이걸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준점유한다. 그러니까 점유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준점유는 뭐를 대상으로 해요? 권리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체제사권,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 다 준점유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이런 권리, 어업권 없는 자가 어업권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업권을 준점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관련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88페이지 1번이에요. 88페이지 1번. 시효로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어떤 거겠어요?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저당권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얘는 점유할 수 없으니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면 시효 취득할 수 있죠? 분필 절차를 밟지 않은 일필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등기할 때 분필하라 그랬고,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성명불상자의 토지 그랬어요. 성명불상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름과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그걸 성명불상자 그래요. 예? 퍽치기 들어보셨어요? 퍽치기? 퍽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 취객이든 누구든 밤에 이렇게 혼자 갈 때 뒤에서 돌로든 뭐든 퍽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강도들. 이게 90년대 아주 난리였어요. 90년도에. 퍽치기가. 예? 그러면 퍽치기 한 놈이 그 당시는 CCTV나 이런 데 나오지를 않잖아요. CCTV 많지 않았고. 90년도에. 그죠? 예? 그 퍽치기를 하고 도망가면 그 놈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놈이냐 그거예요. 그때 공소사실에다가 성명불상자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명불상자. 누군지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의 토지도 시효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2번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무과실은 점유 취득시의 요건이 아니다. 그쵸? 선의무과실은 뭐의 요건이에요? 등기부 취득시의 요건입니다. 2번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그래요? 아까 된다 그랬죠? 3번 점유 취득시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시효 완성되면 자기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포기해도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되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번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압류는 점유 취득 시의 중단 사유다. 압류한다 그래서 시효 취득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고. 자, 점유 취득 시효 보겠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X가 등기 명의인이고 이때부터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갑은 이제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그래서 요 시간 동안에 이제 점유를 한 거고, 요게 점유 기산점이에요, 기산점. 요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20년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뭐가 생겨요? 등기청권이 발생하죠. 그 등기청권을 누구를 상대로?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거죠. 여기 이제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의 내용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20년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취득 시점은 언제예요? 점유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개시 시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소급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취득시효에서 제1원칙이에요. 얘가 등기청권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갑에게. 그러면 갑이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하면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이제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 안 하면 얘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로서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이에요. 물권자로서 청구하는 물청이에요. 채권자로서 청구하는 채청이다. 그죠? 그럼 아직도 얘가 등기하지 않았고 등기 청구권만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아직도 얘가 소유자이죠? 이때 얘가 소유자로서 얘한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및 그동안 20년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아직은 얘가 시효가 완성했으면 더 이상 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나가라고 못해요? 돈 달라고 못해요? 그랬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아시겠죠? 예, 소유물 반환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취득시효 제1원칙이에요. 취득시효 제2원칙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X에서 Y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죠? Y가 되죠. Y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2원칙이에요. 2원칙. 시완성 전에 소유자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왜? 등기 의무자는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라면서요. 그럼 이 시점에서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Y가 되는 것이니까 Y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득시효 제3원칙입니다. 시완성 후에요. 시완성 전에는 2원칙이고 3원칙은 시완성 후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소유자가 X에서 Y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그럼 시완성 당시에는 소유자가 X였는데 그 이후 등기 청구를 할 때 보니까 Y로 바뀐 거예요. 그럼 Y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X니까. 시효기간 만료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 소유자는 물권자, 얘는 채권자. 따라서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 청구 안 된다. 그래서 1원칙, 2원칙, 3원칙 기억하시고요. 자, 점유자 갑이 점유를 개시했어요. 기산점부터. 그래서 20년 점유해서 여기서 이제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X였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서 Y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Y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몇 원칙? 3원칙에 따라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없다? 물권자에게 채권자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얘는 물권자, 등기를 했으니까 물권자고 얘는 채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는 채청이라 그랬죠. 그 채권은 물권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갑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어서 등기 청구 못하는 것이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그래서 X에게 Y에서 X로 복귀가 되면 이때는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시효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Y로. 그럼 갑은 이제 와서 X를 상대로 너 왜 나한테 등기를 안 주고 Y에게 등기를 줬느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채무를 부담하는 건 맞아요. 아니 등기청권이 채청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채권이죠?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일 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 채무 관계는 무슨 채권 관계? 법정 채권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민법 제245조 1항에서 정한 채권 채무 관계이지 자기들이 약속해서 계약해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란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는 약속 위반인 거예요. X가 갑에게 등기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계약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이때 X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처분했어요. 보통은 X가 시효 완성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처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가 알고서 처분했다 그러면 요거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알고 처분하면. 그래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지금 갑이 Y를 상대로 등기 청구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놈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잽싸게 처분했다면 얘는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는 성립한다 그거죠. 알고 처분했을 때. 더불어 Y가 X가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적극 가담을 해버려요. 그럼 103조가 적용되어서 이 매매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갑은 X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말소되면 복귀되면 다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서 찾아오게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89페이지 5번입니다. 89페이지 5번. 갑이 을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했는데,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소유자는 을이고 점유자는 갑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시작하셔요. 을 소유 그랬으니까 소유자는 을, 등기 라인은 을, 점유 라인은 갑으로 하고 시효가 완성했는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자, 시효가 완성됐죠? 네. 완성이 되었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몇 원칙? 3원칙 상황인 거죠. 시효 완성 이후 얘기니까.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시효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쵸? 3번, 만약 을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했대. 그럼 뭐가 된다고요?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죠.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틀렸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효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면 요거는 이제 취득시효의 5원칙이에요. 2차 취득시효. 이때도 시효 완성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보고. 5번, 만일 병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랐다면 갑은 직접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직접 말소는 못하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물권적인 청구권인데 갑은 지금 누구예요?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직접 말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자, 취득시효 4원칙을 보는데 X가 이제 등기 명의인이고 갑이 점유자예요. 점유자. 그럼 요때가 기산점인데 요때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기 점유를 합니다. 그럼 요때가 시효 기간이 만료점이죠.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누구를 상대로?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한다. 이게 기본 팩트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변형을 시키는데 문제는 취득시효 제4원칙의 문제예요. 지금 시효가 완성된 지 한참이 지났어요. 요 시점에 요 시점. 근데 소유자가 여전히 X인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기간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역산한다 그러죠? 역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역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기산점부터 계산해서 20년 시효 완성되는 시점에 등기청구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등기청구지 발생한 시점과 등기를 청구하는 시점이 소유자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합니다.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을 해요.
그럼 여기를 이제 새로운 기산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20년 만료된 상태의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역산을 해야 되냐면, 요때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요때도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소유자나 지금의 소유자나 바뀌지 않았죠. 등기상으로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산점은 아무 때나 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역산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돼요.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지들끼리의 문제니까 이때는 얼마든지 역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산해가지고. 그래서 역산하는 건 기산점의 임의선택이다. 그럼 요 기산점의 임의선택이나 시효기간의 역산이라는 건 언제 허용되냐면 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시효 완성 당시나 현재 등기 청구 당시나 소유자가 안 바뀌었을 때에는 역산에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소유자가 바뀐 상태였다, Y로 바뀌었다, 그럼 이때는 역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산점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요 시점부터 20년 만료됐을 당시에 소유자와 등기 청구 당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몇 원칙이 적용돼요? 3원칙이 적용되니까 얘한테 등기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Y라는 사람은 바뀌었는데 야 시효기간 역산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시효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3원칙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을 때 한해서 시효기간의 역산이나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된다. 아시겠죠? 몇 원칙에 이게 4원칙입니다. 자, 취득시효 제5원칙인데요. 등기 명의인이 있고 갑이 점유자로서 점유를 시작했어요. 그럼 20년 만료됐을 때 등기청구권 발생하죠. 근데 그때 소유자가 X였는데 X에서 지금 매매를 통해서 Y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Y로 바뀌었다면 얘한테는 등기청구, 이 시점에서는 Y에게 등기청구할 수가 없죠. 몇 원칙 때문에? 3원칙 때문에 등기청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바뀐 시점, 이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차 취득시효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다시 20년 경과되면 그러면 기간 만료 당시의 시점에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문제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취득시효 제5원칙이에요. 취득시효 5원칙은 2차 취득시효를 얘기한다. 되셨죠? 네. 자, 다 봤으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87페이지. 을은 갑소의 X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다. 자, 점유한 사람은 을이고요. 등기한 사람은 갑입니다. 1번, 을의 점유가 간접 점유인 경우에도 X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네. 시효취득한 자의 점유,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를 불문하죠. 네. 2번, 취득시효 완성 전에, 시효 완성 전이에요. 갑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 등기하고 그 뒤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을은 제3자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요? 네. 몇 원칙이에요? 2원칙이죠.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번.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던 갑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네. 불법행위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로 채무불이행 안 된다 그랬잖아요. 4번. 을은 시효 완성 이후 갑이 임의로 설치한 담장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을이 시효 완성했어요. 등기청구권 생겼죠? 그죠? 할 수 있다. 5번. 을이 시효 완성 후에 갑에 의해서 목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면 후에 갑에게 변제, 대위 변제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효취득은 뭐라 그랬죠? 원시취득이죠. 그럼 X가 소유자이었고 갑이 점유자이었을 때 시효가 여기서 완성했으면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해준다.
했을 때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합니까? 보존 등기를 합니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시 취득이라면서 왜 이전 등기를 하느냐 그거야. 실무상으로는 이전 등기한다 그거야. 이론상으로는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원시 취득이었으면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거 소멸하고 깨끗하게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실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시효 취득이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는 점에 이견이 있어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얘는 승계 취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판례는 시효 취득을 뭐로 봅니까? 원시 취득으로 본다.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얘가 대위 변제하게 되면 그거는 돈을 얘가 빌린 것인데 얘가 대신 갚았으니까 구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건데 판례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구상권을. 왜냐면 얘는 이 X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담보 대출 받은 게 불법인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적법인 거잖아요. 아, 자기가 자기 부동산에 대출 받은 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를 얘가 알고서 얘가 인수받은 거 아니냐 그거죠. 그 있는 그 상태로 네가 넘겨받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내면이 있냐면 너 취득했잖아. 그럼 그걸로 먹고 떨어져야지. 무슨 부상까지 하느냐 그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로 이해하자? 원시 취득이다. 그러나 실무상 이전 등기함으로 승계 취득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대위 변제한다고 구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법학에서는 논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논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왕은 아닌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면 논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재판하는데 저는 저놈은 똑같이 훔쳤는데 저는 5년 받고 저는 왜 저 10년 받습니까? 그럼 판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이러저러해서 넌 누범이고 가중처벌되고 이래서 법의 근거에 있어서 너는 10년이다. 쟤는 5년인데. 그럼 듣고서 아 그렇구나. 그런 게 논리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갔다가 보면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나와요. 논리적으로만 갔다면. 그래서 판례는 논리를 따르지 않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논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논리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바로 취득시효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구상권 행사 못하는 게 맞아요. 원시 취득이니까. 그러나 실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은 사실상 승계 취득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요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취득한 것이다. 자, 거기서 그러면 87페이지에, 교재 87페이지에 해설에서 5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원소유자가 취득시의 완성 이후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87페이지 제한 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시효 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면 물론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해서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 취득자가 용인해야 될 토지상의 부담을 제고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한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것이다. 너 좋으려고 한 거지. 남을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네 때문에 한 거지. 대신 갚은 건. 그죠?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해서 원소유자에게 대위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 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누가 시켰냐 이거예요. 네가 알아서 한 거지. 그리고 원래 그 있는 거는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그게 불법 행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걸 지가 대위 변제했다고 해서 대위 변제한 게 뭐 그 사람을 원소유자를 위해서 해준 것이냐?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 시효 취득자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먹고 떨어져, 이 새끼야. 그거예요. 아시겠죠? 부상까지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6번입니다. 90페이지 6번.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하고 있다. 역시 소유자는 갑이고 을이 점유자입니다. 1번. 을의 시효 취득이 완성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임을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죠? 몇 원칙? 1원칙.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그거죠. 2번. 을이 X 토지를 시효 취득했더라도 을이 시효 취득 전에 X 토지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은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 틀렸죠? 왜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효 취득한 자는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면 언제로 소급해서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자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소급하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소급하기 때문에. 3번. 을이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 대해서 취득 시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몇 원칙? 3원칙. 4번. 을이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갑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렇게 기산점 임의 선택은 안 되죠. 5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등기를 해준 다음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을은 병에 대해서 시효 취득의 완성을 주장할 수 할 수? 이거 몇 원칙이에요? 5원칙. 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등기를 격려해준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다 그랬죠? 그럼 몇 원칙? 예? 5원칙이에요? 2원칙이에요? 아, 봐봐요. 갑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등기를 해줬죠?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원칙이에요? 2원칙. 예? 그러면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2원칙. 5원칙으로 가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 다시 시효가 2차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너무 오버한 거잖아요. 5원칙으로 가는 건. 5원칙은 시효 완성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됐고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됐을 때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2원칙으로 봐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88페이지 3번. 틀린 것 1번.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 개시 후 임의 시점을 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쵸? 몇 원칙? 4원칙. 2번. 토지에 대한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는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죠, 채청. 채권적 청구니까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만 시효 완성자가, 시효 취득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등기 청구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매수인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3번.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한다 그랬죠? 그럼 그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예요? 아니면 무효인 등기 소유자예요?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런데 시효 완성 당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였대요, 무효. 그럼 그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소유자가 상대방입니다. 4번. 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맞춰진 경우 점자는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죠? 요게 5원칙이죠.
5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있어요? 자, 시효기간 만료 후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신탁자예요. 예? 그럼 소유자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89페이지 4번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맞죠? 2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의해서 시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시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시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안 바뀌었대요? 바뀌었잖아요. 그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 언제? 본등기 시점에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3번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는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요? 네. 등기 청구는 양도할 수 있죠. 4번 취득시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다. 법적 성질은 원시 취득입니다.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적법 유효하게 등기를 마쳤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인 거잖아요. 그럼 뭐 취득시효 뭘로 주장해요? 소유자인데. 그죠?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아까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고 10년을 등기하면 짠! 하고 소유자 된다 그랬잖아요.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데 얘는 그냥 짠! 하고 소유자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때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된다 그랬죠. 197조 1항에 따라. 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선의까지만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대한 겁니까? 등기에 대한 겁니까? 점유에 대한 거예요. 점유.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에 과실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점유기간 내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는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하다. 10년의 점유와 10년의 등기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 등기는 기간의 승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점유의 승계는 가능하지요. 전 점유의 점유를 승계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해도 되는데 다만 점유를 승계할 때는 그 하자까지 승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등기 기간에까지도 승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민법은 점유의 승계만을 얘기하지만 그거를 확대 적용해서 등기 기간도 승계시킬 수 있다. 앞사람의 점유가 A가 등기 기간이 5년이고 자기의 B 점유가 점유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합쳐서 10년을 주장해도 된다는 거예요. 점유도 합쳐서 10년 주장할 수 있고 합산할 수 있고 등기 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통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다만 중복 등기로서 무효라면 이때는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자, 관련해서 90페이지 7번입니다. 틀린 것 1번.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 부정? 부정되죠? 2번.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맞아요?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대한 것, 점유에 대한 것, 점유에 대한 것. 맞네요. 3번. 등기부 취득시에서의 과실 여부의 증명 책임은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소유자에게 있다. 자, 아까 무과실은 추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고 공부했죠?
그럼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시효 취득을 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지 그걸 부인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싸하다 하면 따져보면 돼요. 네. 4번 지적공부 소관청이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네. 등기부 취득시효 취득을 하는 자는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등기 승계가 인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수임을 반환 청구권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데 213조 소유자가 주체예요. 소유자는 이 사람이 주어고 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213조 본문과 단서 요거를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모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그대로 준용되고 있죠. 따라서 이 소유자를 전세권자로 바꾸면 전세권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지상권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림 보시면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내 거니까.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소유자인 갑이 을이라는 도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소유자 갑이 을이라는 임차인을 상대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돼요. 왜? 얘는 점유할 권리가 없고 얘는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결국 요 점유할 권리 요게 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점유할 권리는 뭐가 있냐면 요것도 점유할 권리죠. 얘는 안 되죠.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전세권 되죠? 유치권 되죠? 질권 되죠? 저당권은 안 되죠. 이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은 반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동시행의 항변권은 되겠나요? 이것도 점유할 수 있죠. 임차권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죠. 분묘기지권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죠. 568조의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게 판례인데 어떤 거냐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돈을 줬어요. 그리고 부동산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얘가 점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돈은 다 냈어요. 근데 등기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아직 안 받았으니까 소유자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 갑이죠. 그럼 얘가 소유자로서 얘가 점유자잖아요. 반환을 청구한다. 돼야 안 돼요? 이 또라이죠 얘. 아니 돈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 점유를 넘겨주고 아직도 지가 소유자라고 해서 얘한테 반환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이 두꺼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대체. 아 지가 팔아놓고 지가 달라고 한다? 이렇게 두껍게 나왔을 때 얘가 법적으로 따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적법한 점유할 권리가 있다. 뭐냐고요. 어디냐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213조에 맞춰서 얘한테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따져봐야 되는데 궁색한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68조에 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청구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걸 점유할 권리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로마법 시대부터도 풀지를 못한 숙제예요. 인도받아 점유한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이건 로마법 시대부터 풀지 못한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건 여기에 갖다 그냥 붙여주면 얘는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반환해줘야 된다. 이건 더 웃기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얘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점유할 권리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판례가.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매수인이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이 있으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시험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가 또 병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병이 점유를 해요. 근데 이놈이 반환 청구했을 때 반환 거부할 수 있겠느냐? 거부할 수 있다. 얘도 뭐가 있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관련 문제 84페이지 1번입니다. 1번. 물권적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요? 채권적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죠? 물권적 청구는 예컨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배제 청구.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를 어떻게 가등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2번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맞아요? 3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얘는 채권자에 불과한 겁니다. 4번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현실 경계에 따라서 확정돼야 된다. 이거는 기술적 착오일 때 그런 것이고요. 기술적 착오일 때 그런 것이고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르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지적도의 경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 경계. 4번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해서 인도했다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본 거죠?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해서 인도했으면 제3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제3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얘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게 뭔데요?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 그것도 점유할 권리에 해당한다. 자,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에는 공유합의 총률 3가지가 있죠. 예, 여기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일단.